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긴 연휴와 FOMC를 앞두고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그래도 어제 반등이 나와줘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요. 연휴를 앞두고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영민한 투자와 함께 오후장 대비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영민한 투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이 계속되니까요.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가 끝나면 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여줄지 오늘의 시장 직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김영민의 시장 직설. 오늘 그래도 이제 한가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직설을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추석 연휴에 이제 마음만은 좀 풍요롭게 만약에 오늘까지 시장이 좀 화끈하게 상승했었다면 네. 훨씬 더 좀 가벼운 마음으로 고향 앞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오늘 뭐 크게 밀리는 건 아니에요. 양시장이 어저께 이제 상승분을 일부 좀 되돌리면서 말 그대로 이제 약간의 이제 되돌림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결국 우리 국내 증시는 긴 추석 연휴와 그리고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어찌 보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일본 BOJ의 이제 금융정책 회의 결과가 나올 거예요. 과연 일본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거냐? 혹은 FOMC 회의 때 또 기준금리를 25bp, 50bp 얼마나 떨어뜨릴 거냐 이런 이제 굵직한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저께는 동시만기일과 관련된 이제 수급 효과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 8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이 됐었어요. 근데 어제 장중 내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가 동시효과에 기관들 매물을 좀 받으면서 순매수로 일시적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거였거든요. 아직도 외국인들의 이제 투매가 진행 중이다. 결국 외국인들은 다음 주에 대기하고 있는 통화정책 회의와 관련된 부분들 좀 확인하고 나서 이제 포지션을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오늘 뭐 추석 연휴를 좀 앞두고 어쨌든 시장이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저점은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석 연휴 이후에 시장의 반전을 이제 좀 기대하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뭐 BNP 파리바에서 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또 하향 조정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많은 악재들로 인해서 충분한 이제 선조정을 받았고 가격 조정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리포트의 영향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현재가 대비해서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게 지금 목표 주가 하향이 매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30만 원까지 목표가가 올라갔다가 26만 원. 근데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목표가는 16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목표가를 막 12만 원, 11만 원까지 올렸다가 최근에 10만 원, 9만 5천 원으로 이제 목표가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6만 4천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목표 주가 하향 자체가 매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특히 이제 레거시 외에 HBM이라든지 AI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는 데 주목을 좀 하면서 연휴 이후에 시장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추가 하락이 두려워서 좋은 가격에 놓여 있는 이제 기업을 좀 포기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조언들을 좀 떠올려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의 어떤 단기적인 이제 변동성은 충분히 우리가 이제 감내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종목들의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한다면 지금 시장의 흔들림을 조금 더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추석 연휴 이후에 다양한 이벤트들에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연휴 전 마지막 금요일인 만큼 퀴즈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어제 퀴즈 정답은 AMD였고요. 당첨자분들은 화면 하단에 자막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문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AMD 좀 쉬웠잖아요. 네. 엔비디아를 추격하는 2등 기업 이제 AMD 퀴즈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 아마 그동안에 내드렸던 퀴즈 중에 가장 어렵지 않을까. 가장 어려운 문제. 추석 연휴에 어려운 퀴즈를 내고 그러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석 네. 덕담 삼아서 이제 오늘 퀴즈를 좀 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걸 이제 마른 나무에 이제 꽃이 핀다. 우리 최근에 이제 하이킹가요? 걸그룹이 부른 노래 이제 뭐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네. 그거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른 나무에 이제 꽃이 핀다는 것 자체가 좀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그쵸. 뜻밖의 행운,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행운이 여러분들 추석 연휴 이후에 좀 잇따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담아서 마른 나무에 꽃이 핀다라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어요. 요 사자성어를 맞춰주시면은 네. 정답자를 추첨을 해가지고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그대로 한문으로 옮기면 되거든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리고 더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면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자성어 4글자, 한문으로 4글자를 이제 좀 올려주시고 저희 생방송하면 인증샷 같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미리 또 참가회 인사를 좀 드리면은 추석 연휴에 마음만은 좀 풍요롭게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좀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연휴 이후 되면 또 시장 분명히 좀 살아날 테니까요. 주식 걱정 좀 내려놓으시고 즐거운 한가위 명절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는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오늘도 샵 2034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민한 투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피롭티스 19,000원 비중 10% 말씀해 주셨고요. 유리기판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유리기판주들이 한동안 좀 잠잠했는데 앞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1분기 때 그야말로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부 이제 유리기판을 미래 또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YC캠이라든지 피롭틱스 이런 종목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강하게 이제 급등을 좀 했었어요. 근데 거의 한 6개월 이상 조정을 좀 받으면서 고점 대비 뭐 반토막도 훨씬 넘게 이제 빠졌다가 이번 주 들어서서 다시 한번 유리기판 상용화 시기가 조금 뭐 앞당겨진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YC캠이 장중에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피롭틱스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굉장히 좀 탄력적인 상승이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추세는 좀 살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19,000원대에서 약간 이제 거래를 팍 줄이면서 좀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좀 밀리는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19,000원 정도에서는 눌림목이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뛰어 올라가면 한 22,000원에서 23,0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최고가까지 이제 올라가는 걸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뭐 상용화 시기에 대한 얘기들이 긍정적인 얘기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뭐 루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기술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좀 해보신다라고 하면 7월 달에 만들었던 고점 23,000원 뭐 요 정도 수준을 1차적인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 전략을 좀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22,000원에서 23,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자입니다. 리가켄바이오 9만 원 비중 15%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9월에 주가가 좀 빠졌는데 다시 9만 원 터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9월에 학회 모멘텀이 있었어요. 네. 폐암 학회 이슈도 있었고 또 8월 말에 유한양행 이제 또 FDA 승인 관련된 이제 재료도 있었고 오늘부터 유럽에서는 ESMO 유럽 종양학회가 이제 또 개막을 하거든요. 학회 모멘텀이 이제 끝나가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좀 차익 실현 물량들도 좀 들어왔고 최근에 시장이 이제 단기 조정을 좀 받는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보유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특히 코스닥 15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의 매도가 조금 강하게 출회가 좀 됐거든요. 리가켄 바이오나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저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날 시장 흐름을 좀 보면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오면서 1순위로 이제 바스켓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도 역시나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기관 외국인들은 이제 손바뀜, 단순히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은 충분히 이제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자리가 리가켄 바이오는 뭐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좀 좋은 기회가 아닐까. 유한양행 다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리가켄 바이오거든요. 지금 현재 88,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저는 뭐 9만 원 아래에서는 충분히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단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를 11만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직전 고점이 딱 10만 원이었기 때문에 11만 원 정도의 이제 단기 목표가 좀 잡고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문자입니다. 한중 NCS 47,000원 비중 10% 말씀해 주셨고요. 해리스 트레이드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ESS 산업의 수혜가 이어질까요? 네, 토론회 이후로 일단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크게 또 상승을 좀 하고 모금액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 여가수가 있죠. 네. 그 가수가 해리스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 가수의 파급력이 과거의 비틀즈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 이런 이제 평가가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젊은 세대에 이제 표심을 얻는데 굉장히 좀 유리한 입지를 이제 구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대선까지 아직 시간이 2달여 가까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유리한 위치를 이제 선점을 좀 했다라는 측면에서 해리스 트레이드는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ESS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이제 눌림목 조정이 좀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한중의 CNC는 결국 5만 원 이 박스권 상단을 좀 뚫어내야만 새로운 시세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보고 뭐 오늘의 조정은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5만 7천 원 정도 이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만약에 요 눌림목이 한 4만 4천 원 요 정도 구간에서 딱 끝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추석 연휴 이제 끝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조금 더 탄력적인 상승이 좀 기대되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5만 7천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유튜브 댓글입니다. 스텔라 루나님, 제우스 18,200원 15%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 보유할까요? 손절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HBM 관련된 종목들은 옥석 가리기를 지금 철저히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우스는 결과론적으로 상대적인 이제 하락폭을 따져보면 최근의 하락폭은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훨씬 더 미미해요. 왜냐하면 실적이 1분기, 2분기 다 잘 나왔고 HBM 쪽뿐만 아니라 로봇 쪽 사업이 계속 좀 성장하고 있다는 게 숫자로 좀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HBM용 세정 장비 매출이 본격화되는 3분기 이후에는 로봇 매출뿐만 아니라 HBM 쪽 매출까지도 인식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 기대감이 아직 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3,000원 부근에서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고 지난 8월 달 폭락 때는 10,0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었는데요. 이번에는 13,000원 요 위치에서 지금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눌림목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제 추세를 좀 돌리면서 전고점 한 18,000원, 17,000원 요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10월 달이 딱 되면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 실적 시즌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소부장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우스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도 계속되니까요. 문자나 유튜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보유 종목 수익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화요일에 편입했던 인벤티지랩이 목표가 달성 후에 26%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또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너무 고점 아닐까요? 3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바로 터치를 했어요. 네. 확실히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아무래도 이제 위고비가 10월 달에 이제 국내 시장에 상륙한다 이런 뉴스가 좀 있다 보니까 모멘텀이 살아있는 쪽에서 주가가 이제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장기 약물 지속 플랫폼 관련된 경우에는 인벤티지랩이 대상주 역할을 하고 있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이제 상단 돌파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화요일 날 요 종목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한번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2만 원 이 자리가 뚫었을 때는 최고가까지 아직 가격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도 월봉을 딱 이렇게 열어드리면서 지금 2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 이틀 좀 쉰다라고 하더라도 요거 뚫어 올리면 정고점이 이제 열리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3,000원 목표가 말씀드렸거든요. 오늘도 장중에 지금 15% 급등이 좀 나오면서 시원하게 지금 박스권 상단을 좀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달성을 좀 했지만 2차 목표가는 26,000원 정도 잡아놓고 어쨌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 또 그중에서도 테마가 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달 말에 뭔가 딜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인터뷰 기사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분명히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26,000원 2차 목표가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2차 목표가 2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월요일에 편입했던 DI인데요. 24% 수익 중에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올라와 줬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DI 같은 종목들이 아까 제가 제우스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HBM과 관련된 신규 매출 인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먼저 또 조정받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중에 편입을 좀 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어저께 장중에 16% 급등을 하면서 목표가 14,000원 훌쩍 뛰어넘어서 15,000원도 한번 넘어갔었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오늘은 그냥 얕은 이제 음봉 나오면서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거래량도 이제 급감을 했고 아무래도 오늘 추석 연휴를 앞둔 마지막 영업일이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굉장히 한산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저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날 코스닥 지수가 3%나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6조 원 조금 넘게 나왔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는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량이 딱 줄어들면서 오늘 얕은 이제 눌림목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DI는 하반기 때 자회사를 통해서 HBM 전용 웨이퍼 테스트 장비 양산이 이제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목표가는 17,000원 정도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DI도
이것도 역시 보유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 1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연휴를 앞두고 선물 같은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오늘은 딱 한 종목으로 그냥 연휴 앞두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업종만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그런 차원에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200원 현재가로 현대 로템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사실은 이 종목을 편입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제 편입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왜 제가 지금 방산주를 다시 주목을 좀 하고 있냐면 실제로 지금 수출 기업들이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2분기 이후에 일제히 하락세가 좀 들어왔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휘청거렸죠. 고점 대비 거의 50% 넘게 조정받은 이제 재룡 전기라든지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기업들도 꽤 많이 조정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조선주들도 조정이 좀 진행됐었죠. 근데 오늘 보시면은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같은 조선주들이 강하게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 화장품 기업들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종목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코스메이크 코리아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최고가를 다시 한번 이제 경신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실리콘투도 견조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방산주, 오늘 말씀드리는 현대 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이런 종목들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뭐 당연히 이제 수익성에 조금은 영향이 좀 있겠죠. 다만 대규모 이 수주 사이클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이번 주에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주가가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현대로템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속 철도 만드는 기업이에요. 철도 분야가 계속 지금 수익성을 까먹고 있다가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고 특히 방산 쪽은 K2 전차가 폴란드를 포함해서 동유럽 쪽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출 쾌거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LIG 넥스원과 같이 천궁2 이라크에 이제 수주 소식이 있었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조 단위 이상의 이제 수주를 했는데 중동 지역에서 이제 UAE하고 사우디에 이어서 이라크까지 이제 천궁2를 이제 도입하면서 국내 방산 기업들이 말 그대로 이제 K 방산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야말로 미국의 로키드 마틴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하고 이제 견줄 수 있을 만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피어 그룹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방산 기업들의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은 가성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경쟁 기업들에 비해서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방산 기업들에 대한 이제 재평가가 저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2분기 이후에 환율 하락과 관련된 이제 리스크 또 업황과 관련된 단기 노이즈가 이제 충분히 해소가 좀 됐다라고 보고 주가에도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가 좀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좀 뚫어내는 흐름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 눌림목 구간에서 지금 LIG 넥스원이라든지 현대로템은 굉장히 좀 매수하기 좀 좋은 자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가를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가는 6만 원 보고요. 손절가는 4만 5천 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휴가 끝나고 방산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될지 현대로템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4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해놓은 시간에서도 매수해놓은 종목들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